혹시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다면 단순한 우연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렇다고 해서 어떤 기적이 당장 일어난다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에요. 다만 우리의 인생에는 이상하게도 어떤 말이 꼭 필요한 순간에 찾아오는 때가 있어요. 오랫동안 지쳐 있었을 때 한마디가 마음을 일으켜 세우기도 하고, 길을 잃었다고 느낄 때 아주 작은 신호 하나가 방향을 바꾸기도 해요. 어쩌면 오늘 이 영상이 바로 그런 신호일지도 몰라요. 지금부터 단 5초 동안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 돈을 생각하지도 마세요. 부족한 것을 세지 마세요. 다른 사람과 자신의 삶을 비교하지도 마세요. 그저 어깨에 들어간 힘을 조금 빼고 천천히 숨을 들이마셔 보세요. 그리고 마음속으로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나는 그동안 돈과 평안하게 살아왔는가? 아니면 늘 두려움 속에서 돈을 바라보며 살아왔는가? 이 질문은 생각보다 중요해요. 우리는 돈이 부족해서 괴로운 줄 알지만 때로는 돈을 바라보는 마음이 너무 오랫동안 불안에 잠겨 있었기 때문에 더 괴로운 경우가 있어요. 가진 것이 있어도 잃을까 두렵고, 들어오는 것이 있어도 곧 나갈까 걱정하며 미래의 부족함을 생각하느라 오늘의 작은 풍요를 보지 못할 때가 있어요. 니콜라 테슬라는 세상을 눈에 보이는 물질만으로 이해하려 하지 않았어요. 그는 자연의 모든 현상 뒤에 에너지와 움직임, 질서와 연결이 있다고 바라보았어요. 사람의 인생도 마찬가지일 수 있어요. 우리가 돈을 대하는 방식, 집을 관리하는 태도, 기회를 바라보는 시선, 매일 반복하는 말과 습관은 서로 떨어져 있지 않아요. 하나의 생각이 하나의 행동을 만들고, 행동이 습관을 만들며 그 습관이 오랜 시간 끝에 우리의 삶의 방향을 바꾸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오늘은 돈을 부르는 마법에 대해 이야기하려는 것이 아니에요. 하늘에서 갑자기 재물이 떨어진다고 약속하려는 것도 아니에요. 오늘 함께 살펴볼 것은 훨씬 조용하지만 더 깊은 것이에요. 나의 마음을 정리하고 생활의 흐름을 정돈하며 내가 놓치고 있던 기회를 볼 수 있도록 내 안의 소음을 낮추는 일이에요. 그리고 영상의 마지막에는 3, 6, 9의 세 리듬을 이용한 아주 단순한 시간을 함께 가져볼 거예요. 이것은 초자연적인 주문이 아니에요. 어떤 숫자만 반복한다고 돈이 생기는 것도 아니에요. 3은 감사의 방향을 정하는 시작이 되고, 6은 조급함을 내려놓는 호흡이 되며, 9는 새로운 태도를 기억하게 하는 마음의 약속이 될 거예요. 그러니 가능하다면 오늘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너무 일찍 나가면 돈을 잃는다는 뜻이 아니에요. 다만 지금까지와는 조금 다른 방식으로 자신의 삶과 돈을 바라볼 수 있는 중요한 순간을 놓칠 수도 있어요. 지금 마음을 새롭게 시작하고 싶은 분은 댓글에 이렇게 남겨보세요. 풍요의 흐름을 감사히 받겠습니다. 이 말은 우주의 돈을 요구하는 주문이 아니에요. 나는 이제부터 부족함과 공포만 바라보며 살지 않겠다는 자신과의 약속이에요. 그리고 이 채널을 구독해 두세요. 그것을 행운을 붙잡기 위한 미신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매일 자신의 삶을 다시 바라보기 위한 조용한 약속으로 생각해 주세요. 진정한 풍요는 통장의 숫자만으로 완성되지 않아요. 아프지 않고 하루를 시작할 수 있는 몸, 함께 밥을 먹을 사람이 있다는 것, 걱정 없이 잠들 수 있는 밤, 필요한 순간에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는 지혜도 모두 풍요의 일부예요. 오늘이라는 날을 특별하게 만드는 것은 하늘에 숨겨진 신비한 문이 아니에요. 오늘을 시작점으로 선택하는 우리의 태도예요. 많은 사람은 인생이 바뀌기 위해서는 아주 큰 사건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큰 돈이 생겨야 하고 놀라운 기회가 와야 하며 누군가가 자신을 구해주어야 한다고 믿어요. 하지만 실제 삶의 변화는 매우 작은 곳에서 시작되는 경우가 많아요. 오랫동안 미루었던 서류를 정리하는 일, 필요하지 않은 지출을 멈추는 일, 잘못된 습관 하나를 알아차리는 일, 누군가에게 감사의 전화를 거는 일처럼 말이에요. 돈도 물과 비슷해요. 물은 흐를 길이 있어야 해요. 아무리 깨끗한 물이라도 길이 막혀 있으면 고이고 오래 고인 물은 탁해져요. 우리의 생활도 그래요. 집 안에 필요 없는 물건이 쌓이고 지갑 속에 오래된 영수증이 가득하며 해야 할 일들이 계속 미뤄지고 머릿속이 걱정으로 가득 차 있으면 새로운 기회가 눈앞에 와도 알아보기가 어려워져요. 문이 닫혀 있기 때문이 아니라 마음속에 너무 많은 소음이 있기 때문이에요. 이것이 오늘 가장 먼저 이해해야 할 원리예요. 새로운 것을 받기 전에 흐름을 방해하는 것을 살펴보는 거예요. 아주 익숙한 장면을 떠올려 보세요. 새벽의 집안, 아직 가족들이 잠들어 있고 창문 밖으로 희미한 빛이 들어와요.
작은 찻잔에서는 따뜻한 김이 올라오고 식탁 위에는 오래 사용한 지갑이 놓여 있어요. 그 순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한 사람의 마음속에서는 새로운 결정이 시작될 수 있어요. 오늘부터 나는 가진 것을 함부로 대하지 않겠다. 오늘부터 나는 돈을 두려움만으로 바라보지 않겠다. 오늘부터 나는 작지만 실제적인 행동을 시작하겠다. 이 세 가지 결정은 겉으로는 보이지 않아요. 하지만 모든 변화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먼저 시작돼요. 나무가 땅 위로 올라오기 전에 씨앗 안에서 변화가 시작되는 것처럼 인생의 방향도 마음과 습관 안에서 먼저 바뀌기 시작해요. 처음에 5초를 다시 떠올려 보세요. 첫 번째 순간에는 어깨에 힘을 빼세요. 두 번째 순간에는 천천히 숨을 들이마셔요. 세 번째 순간에는 오늘 감사할 수 있는 한 가지를 떠올려요. 네 번째 순간에는 줄일 수 있는 작은 지출 하나를 생각해 보세요. 다섯 번째 순간에는 마음속으로 말해 보세요. 오늘부터 나는 돈을 평온하게 대하겠습니다. 겨우 5초예요. 5초 동안 돈이 생기지는 않아요. 그러나 그 5초 동안 우리는 습관적인 불안에서 잠시 빠져나올 수 있어요. 그리고 바로 그 작은 멈춤이 중요한 판단을 만들 수 있어요. 우리는 화가 난 채로 물건을 사고 외로운 마음을 채우기 위해 필요 없는 것을 주문하고 두려움 때문에 급하게 투자하며 남들이 한다는 이유만으로 자신의 형편에 맞지 않는 선택을 하기도 해요. 대부분의 후회는 선택할 시간이 없어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멈출 시간이 없어서 생겨요. 그래서 오늘의 첫 번째 의미는 멈춤이에요. 두 번째 의미는 정리예요. 세 번째 의미는 시작이에요. 오늘을 지나면 우주의 모든 문이 닫히는 것은 아니에요. 다른 날이 불행한 날이 되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지금 이 말을 들었다면 굳이 또다시 미룰 필요가 있을까요? 시작할 수 있는 순간이 바로 지금인데 왜 다음 계절까지 기다려야 할까요? 그리고 오늘 새로운 흐름을 만들고 싶다면 가장 먼저 비싼 물건을 살 필요가 없어요. 특별한 부적이나 장식품부터 찾을 필요도 없어요. 먼저 집안의 세 곳을 바라보세요. 출입구, 지갑, 그리고 내가 매일 앉는 자리예요. 먼저 현관을 살펴보세요. 사람이 집으로 들어오는 곳도 현관이고 집을 나서 세상으로 향하는 곳도 현관이에요. 그래서 현관은 우리의 일상에서 시작과 귀환이 반복되는 장소예요. 신발이 뒤엉켜 있지는 않은지, 오래된 상자와 쓰레기 봉투가 쌓여 있지는 않은지, 고장난 물건이 출입을 막고 있지는 않은지 살펴보세요. 거창한 공사를 할 필요는 없어요. 신발을 가지런히 놓고 먼지를 닦고 필요 없는 봉투를 치우고 너무 어둡다면 적당한 밝기를 만들어주세요. 현관을 청소한다고 갑자기 큰 돈이 생기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정돈된 입구는 그 집에 사는 사람의 마음에도 영향을 줘요. 아침에 집을 나설 때 발걸음이 조금 가벼워지고 돌아왔을 때 마음이 덜 복잡해져요. 사람은 자신이 매일 바라보는 환경으로부터 끊임없이 신호를 받아요. 혼란스러운 공간은 마음을 지치게 하고 정돈된 공간은 생각을 단순하게 만들어줘요. 그 다음은 지갑이에요. 지갑을 한번 꺼내보세요. 오래된 영수증이 몇 장이나 들어있나요? 이미 사용하지 않는 카드가 있지는 않나요? 무슨 용도인지 기억조차 나지 않는 종이들이 접힌 채 쌓여 있지는 않나요? 모든 것을 한번 꺼내보세요. 오래된 영수증은 확인한 뒤 필요한 것만 남기고 정리하세요. 사용하지 않는 카드는 따로 보관하거나 안전하게 처리하세요. 돈은 종류별로 정돈하고 지갑 안에 꼭 필요한 것만 넣어보세요. 지갑은 부적이 아니에요. 지갑 색깔 하나가 운명을 결정하는 것도 아니에요. 하지만 지갑은 우리가 돈과 가장 자주 만나는 작은 공간이에요. 그곳을 대하는 태도는 우리의 노동을 대하는 태도와도 연결될 수 있어요. 우리가 지갑 안에 돈을 존중한다는 것은 돈을 숭배한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것은 자신의 시간과 노동을 존중한다는 뜻이에요. 한 장의 지폐에는 누군가의 노동이 들어있고 내가 벌어들인 돈에는 나의 시간과 노력, 때로는 참고 견딘 순간들이 담겨 있어요. 그러니 함부로 구겨 넣지 마세요. 그렇다고 돈을 신처럼 모시라는 뜻도 아니에요. 깨끗하게 정리하고 필요한 곳에 지혜롭게 사용하고 낭비하지 않는 것. 그것이면 충분해요. 세 번째는 아침의 말이에요.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나는 돈이 없어. 왜 이렇게 돈이 계속 나가기만 하지? 내 인생은 이제 좋아질 일이 없어. 이런 말을 습관처럼 반복하고 있지는 않은가요? 물론 힘든 상황에서 억지로 행복한 척할 필요는 없어요. 현실을 부정해서도 안 돼요.
돈이 부족하다면 부족한 현실을 정확히 봐야 하고, 문제가 있다면 해결 방법을 찾아야 해요. 그러나 자신을 무너뜨리는 말과 현실을 인정하는 말은 달라요. 나는 끝났어라는 말은 행동을 막아요. 나는 상황을 확인하고 하나씩 해결해 보겠어라는 말은 행동을 시작하게 해요. 그래서 아침에 이렇게 말해보세요. 오늘도 가진 것을 지혜롭게 사용하겠습니다. 이 한 문장은 부자를 만들어주는 주문이 아니에요. 그러나 적어도 오늘 하루를 충동과 두려움이 아닌 지혜로 살아가겠다는 방향을 정해줘요. 우리는 자신이 반복하는 말의 영향을 생각보다 많이 받아요. 하루에 한 번 한 말은 아무것도 아닐 수 있지만 같은 말을 수천 번 반복하면 그것은 생각의 길이 돼요. 매일 나는 안 된다고 말하는 사람과 매일 하나씩 해보겠다고 말하는 사람은 시간이 흐른 뒤 서로 다른 곳에 서 있을 가능성이 커요. 다음으로 해야 할 것은 작은 빚이나 미완성된 일 하나를 정리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빚은 반드시 큰 돈을 의미하지 않아요. 오래전에 빌린 물건을 돌려주지 않았다면 돌려주세요. 나쁘게 하니 가까운 요금이 있다면 확인해 보세요. 고맙다는 말을 미루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짧게라도 연락해 보세요. 확인해야 할 지출 내역을 계속 미루고 있다면 오늘 한번 살펴보세요. 우리의 마음은 끝나지 않은 일을 계속 기억하고 있어요. 겉으로 잊은 것처럼 보여도 마음 한구석에서는 계속 에너지를 사용해요. 할 일이 10개 남아있으면 아무것도 하지 않고 앉아 있어도 마음은 지쳐요. 그래서 때로는 돈을 더 버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미뤄둔 것을 하나씩 끝내는 일이에요. 하나를 끝내면 마음속에 작은 공간이 생겨요. 그 공간에서 다음 행동이 보이기 시작해요. 그리고 오늘 작은 나눔을 실천해 보세요. 여기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드릴게요. 다른 사람에게 잘 보이기 위해 무리해서 돈을 쓰지 마세요. 빚을 내서 선행을 할 필요도 없어요. 자신의 생활을 어렵게 만들면서까지 무엇인가를 베풀어야 하는 것은 아니에요. 나눔은 크기로 결정되지 않아요. 혼자 식사하는 이웃에게 반찬을 조금 나눌 수 있어요. 오랫동안 연락하지 못한 친구에게 전화를 걸어 안부를 물을 수 있어요. 손주에게 꼭 필요한 작은 물건을 선물할 수도 있어요. 힘들어하는 사람의 말을 10분 동안 조용히 들어줄 수도 있어요. 나눔의 핵심은 대가를 계산하지 않는 데 있어요. 내가 이것을 했으니 돈이 돌아올 것이라고 기대하는 순간 나눔은 거래가 돼요. 그러나 내가 아직 누군가에게 따뜻함을 나눌 수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면 마음이 달라져요. 사람은 자신을 결핍된 존재라고 느낄 때 세상을 닫아버려요. 반대로 아주 작은 것이라도 나눌 수 있다고 느끼면 자신을 완전히 무력한 사람으로 보지 않게 돼요. 풍요의 첫 번째 감각은 얼마나 많이 가졌는가 보다 내가 아직 무엇을 할 수 있는가를 깨닫는 데서 시작되기도 해요. 그리고 반드시 한 가지 실제적인 재정 행동을 종이에 적어보세요. 나는 이번 주에 필요 없는 지출 하나를 확인하겠습니다. 나는 이해되지 않는 요금을 직접 문의하겠습니다. 나는 아주 작은 금액이라도 비상 상황을 위해 따로 두겠습니다. 나는 외로운 기분을 달래기 위해 충동적으로 물건을 사지 않겠습니다. 나는 내 나이와 경험에 맞는 새로운 일이나 작은 기회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어떤 문장이든 좋아요. 중요한 것은 생각으로 끝내지 않는 거예요. 니콜라 테슬라의 삶을 떠올려 보면 상상과 현실의 연결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생각하게 돼요. 아무리 위대한 아이디어라도 현실의 세계에서 움직이기 위해서는 구조와 행동이 필요해요. 머릿속의 번개가 실제 빛이 되기까지는 수많은 실험과 실패, 수정과 인내가 필요해요. 우리 인생도 그래요. 좋은 생각만으로는 부족해요. 감사만으로도 부족해요. 기도만으로도 부족해요. 생각이 행동으로 이어질 때 흐름은 움직이기 시작해요. 이제 오늘의 가장 중요한 시간으로 들어가 볼게요. 3, 6, 9의 리듬이에요. 많은 사람들은 이 숫자와 테슬라를 신비롭게 연결하고 싶어 해요. 하지만 오늘 우리는 숫자를 과장된 신비로 바라보지 않을 거예요. 여기서는 3, 6, 9를 마음과 행동을 정리하는 상징적인 순서로 사용할 거예요. 먼저 3이에요. 세 가지 감사를 떠올려 보세요. 조용히 앉아도 좋고 차를 마시기 전 잠시 눈을 감아도 좋아요. 첫 번째 감사는 지금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한 감사예요. 오늘 돌아갈 집이 있다는 것에 감사할 수 있어요. 따뜻한 밥을 먹을 수 있다는 것에 감사할 수 있어요. 몸이 완벽하지 않아도 아직 자신의 발로 움직일 수 있다는 것에 감사할 수도 있어요. 감사는 현실의 어려움을 부정하는 일이 아니에요. 아픈 사람에게 아프지 않다고 믿으라는 것이 아니고
경제적으로 힘든 사람에게 자신은 부자라고 착각하라는 것도 아니에요. 감사는 어려움 속에서도 완전히 사라지지 않은 것을 보는 힘이에요. 두 번째 감사는 나를 도와준 사람을 떠올리는 거예요. 아주 오래전의 사람이어도 좋아요. 어려운 순간에 밥 한 끼를 사준 친구일 수도 있고, 내가 실수했을 때 한 번 더 기회를 준 사람일 수도 있어요. 말없이 가족을 지켜준 배우자일 수도 있고, 힘든 시절 손을 잡아준 부모일 수도 있어요. 우리는 살아오면서 많은 것을 혼자 해냈다고 생각하지만, 자세히 돌아보면 수많은 손길이 있었어요. 세 번째 감사는 작은 기회에 대한 감사예요. 아직 결과가 없는 기회라도 괜찮아요. 누군가와 나눈 대화, 우연히 들은 한마디, 배우기 시작한 작은 일, 다시 연락하게 된 인연, 병원에서 알게 된 건강 습관처럼 인생의 방향을 조금씩 바꾸는 작은 가능성을 생각해 보세요. 이것이 삶의 의미예요. 없는 것을 불러내는 것이 아니라 이미 존재하는 것을 다시 보게 하는 것. 결핍만 바라보던 시선을 넓혀주는 것. 그 다음은 유기예요. 천천히 6번 호흡해 보세요. 편안하게 허리를 세우고 무리해서 숨을 길게 참지 마세요. 자신의 몸에 맞게 자연스럽게 들이마시고 내쉬세요. 첫 번째 호흡에서 오늘의 걱정을 바라보세요. 두 번째 호흡에서 어깨에 힘을 내려놓으세요. 세 번째 호흡에서 돈에 대한 두려움을 밀어내려 하지 말고 그대로 알아차리세요. 네 번째 호흡에서 그 두려움이 나의 전부는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세요. 다섯 번째 호흡에서 오늘 할 수 있는 작은 행동을 생각해 보세요. 여섯 번째 호흡에서 마음을 급하게 결론 내리지 않도록 진정시켜 주세요. 그리고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지금 나를 가장 불안하게 하는 돈 문제는 무엇인가? 그 문제를 오늘 하루에 모두 해결할 수 있는가? 아마 대부분은 그렇지 않을 거예요. 그러면 질문을 바꿔보세요. 오늘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작은 행동은 무엇인가? 통장 내역을 확인하는 것일 수도 있어요. 가족과 차분히 이야기할 시간을 정하는 것일 수도 있어요. 보험이나 요금을 다시 확인하는 일일 수도 있어요. 불필요한 결제를 하나 취소하는 것일 수도 있어요. 도움이 필요한 문제에 대해 믿을 수 있는 사람에게 조언을 구하는 것일 수도 있어요. 불안은 모든 문제를 한꺼번에 보여줘요. 지혜는 지금 할 수 있는 한 가지를 보여줘요. 6번의 호흡은 바로 그 한 가지를 찾기 위한 시간이에요. 마지막은 구예요. 이제 9글자를 세라는 뜻이 아니에요. 오늘의 구는 마음의 선언을 천천히 새기는 단계예요. 나는 돈을 두려워하지 않고 지혜롭게 대하겠습니다. 또는 이렇게 말해도 좋아요. 풍요의 흐름을 감사와 지혜로 맞이하겠습니다. 한 번 말하고 끝내지 마세요. 빠르게 외우려고 하지도 마세요. 말의 뜻을 느끼면서 천천히 반복해 보세요. 내가 돈을 두려워하지 않겠다는 것은 돈의 현실을 무시하겠다는 뜻이 아니에요. 오히려 더 정확히 바라보겠다는 뜻이에요. 얼마가 들어오는지 확인하고, 어디에 나가는지 바라보고, 필요한 것과 원하는 것을 구분하고, 두려움 때문에 피했던 문제를 차분하게 살펴보겠다는 뜻이에요. 진정한 용기는 보지 않는 것이 아니라 볼 수 있는 힘이에요. 선언을 마쳤다면 반드시 종이에 행동 하나를 적으세요. 내일 지난 일주일의 지출을 확인하겠습니다. 오늘 미뤄둔 요금을 확인하겠습니다. 이번 주에는 감정 때문에 물건을 사지 않겠습니다. 오랫동안 미룬 전화 한 통을 하겠습니다. 그 행동이 바로 의식을 현실과 연결하는 달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때로 평생 돈을 따라 달려요. 젊을 때는 돈이 많으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세월이 흐르고 나면 알게 되는 것이 있어요. 돈은 분명 중요하지만 돈 때문에 잠들지 못하고 가족과 싸우며 자신의 몸까지 망가뜨린다면 그것은 우리가 원했던 풍요와는 다른 모습이라는 것을요. 돈의 가장 아름다운 역할은 두려움을 키우는 것이 아니라 삶에 필요한 안정과 선택의 공간을 만들어주는 것이에요. 병원에 가야 할 때 갈 수 있는 것, 가족이 어려울 때 무리하지 않는 범위에서 도울 수 있는 것, 먹고 싶은 따뜻한 음식을 가끔 먹을 수 있는 것, 춥지 않은 집에서 잘 수 있는 것, 그리고 남은 삶을 조금 더 자신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것, 그것이 돈의 의미일 수 있어요. 오늘 삶의 시작을 감사로 채우세요. 6의 리듬을 평온함으로 채우세요. 9의 약속을 지혜로 채우세요. 그러나 여기서 한 가지 더 중요하게 기억해야 해요. 오늘처럼 삶의 흐름을 새롭게 정리하려는 날에는 하지 말아야 할 행동도 있어요. 첫 번째는 슬픔이나 불안을 달래기 위한 충동적인 소비예요. 사람은 꼭 필요한 것만 사는 존재가 아니에요. 외로워서 사고, 화가 나서 사고, 남들에게 뒤처지는 것 같아서 사고,
잠깐의 기쁨을 느끼기 위해 사기도 해요. 그 순간에는 마음이 좋아지는 것 같지만 시간이 지나면 물건은 남고 감정은 사라져요. 그리고 다시 카드값이나 후회가 찾아올 수 있어요. 무언가 사고 싶을 때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나는 지금 이것이 필요한가? 아니면 지금의 감정을 피하고 싶은가? 이 질문 하나가 많은 것을 바꿀 수 있어요. 두 번째는 누군가의 재촉 때문에 돈을 빌려주거나 투자하는 일이에요. 특히 나이가 들수록 조심해야 해요. 빨리 결정해야 한다. 오늘이 마지막 기회다. 지금 돈을 보내지 않으면 큰 이익을 놓친다. 가족에게 말하면 기회가 사라진다. 이런 식의 재촉을 받을수록 더 천천히 움직이세요. 큰 돈과 관련된 결정은 확인할 시간이 필요해요. 모르는 번호에서 온 한 통의 전화, 친절한 말 몇 마디, 지나치게 좋은 조건만으로 결정하지 마세요. 진짜 좋은 기회라면 질문한다고 사라지지 않아요. 확인한다고 화내지 않아요. 가족과 상의한다고 위협하지 않아요. 두려움과 욕심을 동시에 자극하는 제안일수록 한 걸음 물러나세요. 우리가 오늘 말하는 평온한 돈의 흐름은 돈을 빨리 얻는 기술이 아니에요. 소중한 것을 지킬 수 있는 지혜도 포함하고 있어요. 세 번째는 아침부터 돈 문제로 크게 싸우는 일이에요. 돈에 관해 대화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에요. 돈 문제는 오히려 숨기지 말고 이야기해야 해요. 그러나 분노한 상태에서는 해결보다 상처가 남기 쉬워요. 너 때문에 돈이 없어졌어. 당신은 평생 똑같아. 우리 집이 이렇게 된 건 모두 내 책임이야. 이런 말은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요. 관계만 더 아프게 해요. 먼저 문제를 종이에 적어보세요. 얼마가 필요한지, 언제까지 필요한지, 무엇을 줄일 수 있는지, 누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 과거의 실수와 오늘의 문제를 섞지 마세요. 사람을 공격하지 말고 문제를 바라보세요. 돈은 숫자로 해결해야 하지만 관계는 존중으로 지켜야 해요. 네 번째는 고장난 물건을 무조건 쌓아두는 일이에요. 오래된 물건에는 추억이 있어요. 그러니 모든 것을 버리라는 뜻은 아니에요. 부모님의 유품이나 가족의 사진처럼 의미 있는 것을 억지로 버릴 필요는 없어요. 하지만 이미 사용하지 않는 빈 상자, 고장난 시계, 필요 없는 영수증, 찢어진 물건, 몇 년 동안 한 번도 사용하지 않은 잡동사니가 생활 공간을 가득 채우고 있다면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정리의 목적은 과거를 지우는 것이 아니에요. 현재가 숨쉴 공간을 만드는 거예요. 집이 너무 많은 것으로 가득 차면 새로운 물건을 놓을 자리가 없어요. 마음도 너무 많은 후회와 걱정으로 가득 차면 새로운 생각이 들어올 자리가 줄어들어요. 한 번에 집 전체를 정리하려고 하지 마세요. 서랍 하나면 돼요. 책상 한쪽이면 돼요. 지갑 하나면 돼요. 작은 질서는 다른 질서를 부르는 힘이 있어요. 다섯 번째는 다른 사람의 풍요를 미워하는 일이에요. 누군가 좋은 집에 살고 여행을 가고 경제적으로 여유롭게 사는 모습을 보면 마음이 흔들릴 수 있어요. 그것은 인간으로서 자연스러운 감정이에요. 그러나 그 감정에 오래 머물면 자신의 길을 잃게 돼요. 우리는 다른 사람의 결과만 보고 그가 걸어온 모든 시간을 알 수는 없어요. 어떤 노력과 행운이 있었는지, 어떤 실패를 겪었는지, 겉으로 보이지 않는 문제가 무엇인지 모두 알 수 없어요. 그러니 비교 대신 질문을 바꿔보세요. 저 사람에게서 내가 배울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그 방법 중에서 내 상황에 맞는 것은 무엇인가? 배울 것이 없다면 조용히 자신의 길로 돌아오면 돼요. 남의 풍요를 미워한다고 내 삶이 풍요로워지지는 않아요. 자신의 에너지를 다시 자신에게 돌려주세요. 마지막으로 가장 피해야 할 것은 의식을 마친 뒤 아무것도 하지 않고 기다리는 일이에요. 3, 6, 9를 실천한 뒤 갑자기 돈이 들어오기를 기다리지 마세요. 전화해야 할 곳에 전화하세요. 확인해야 할 지출을 확인하세요. 갚아야 할 작은 것이 있다면 계획을 세우세요. 정리해야 할 서랍을 정리하세요. 만나야 할 사람과 대화하세요. 할 수 있는 선행이 있다면 무리하지 않는 범위에서 하세요. 그리고 자신에게 맞는 기회가 보인다면 한 걸음 다가가 보세요. 기회는 때때로 아주 조용한 모습으로 와요. 엄청난 계약서의 모습이 아니라 한 사람과의 대화로 오기도 하고 작은 일을 배울 기회로 오기도 하고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았던 자신의 경험을 다시 활용할 방법으로 오기도 해요. 그러나 마음이 공포와 불평으로 가득하면 그 작은 문을 보지 못할 수 있어요. 우주가 우리에게 보내는 가장 중요한 신호는 반드시 번개나 기적의 형태로 오는 것이 아닐지도 몰라요. 어쩌면 그것은 오늘 안부 전화를 걸어야겠다는 직감일 수 있어요.
미뤄둔 문제를 더 이상 피하지 말아야겠다는 마음일 수 있어요. 지금의 소비 습관을 바꿔야 한다는 깨달음일 수 있어요. 오랫동안 잊고 있던 자신의 능력을 다시 사용해보고 싶다는 조용한 충동일 수 있어요. 직관은 언제나 소리를 지르지 않아요. 때로는 아주 작은 목소리로 말해요. 이제는 바꿀 때가 되었다고. 이제는 놓아줄 때가 되었다고. 이제는 다시 시작해도 된다고. 여러분이 오늘 이 영상을 여기까지 보고 있다면 잠시 자신의 지난 시간을 떠올려 보세요. 정말 많은 날을 살아오셨어요. 누군가를 위해 자신의 것을 포기한 날도 있었을 거예요. 가족을 먹여 살리기 위해 하기 싫은 일을 참았던 날도 있었을 거예요. 돈이 없어 밤잠을 이루지 못한 날도 있었을 것이고, 돈보다 더 소중한 것을 잃고 나서야 무엇이 중요한지 깨달은 순간도 있었을 거예요. 그 모든 시간을 지나 지금 여기까지 왔어요. 그러니 자신을 너무 쉽게 실패한 사람이라고 부르지 마세요.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삶의 흐름이 멈추는 것은 아니에요. 오히려 세월을 살아온 사람에게는 젊을 때 가지지 못했던 것이 있어요. 무엇이 오래가지 않는지 알게 되었고, 어떤 사람이 진짜 곁에 남는지 알게 되었으며, 돈으로 살 수 없는 것과 돈이 꼭 필요한 순간의 차이를 알게 되었어요. 이 지혜를 무시하지 마세요. 당신 안에는 이미 수많은 경험의 에너지가 쌓여 있어요. 테슬라가 보이지 않는 전류와 에너지의 질서를 탐구했듯이 우리도 눈에 보이지 않는 자신의 내면을 바라볼 필요가 있어요. 나는 무엇을 두려워하는가? 나는 왜 돈 앞에서 조급해지는가? 나는 누구의 삶과 나를 비교하는가? 나는 무엇을 얻기 위해 나의 평안을 너무 많이 희생했는가? 그리고 앞으로 남은 시간 동안 어떤 방식으로 살고 싶은가? 이 질문에 정답은 없어요. 하지만 질문을 피하지 않는 사람은 이전과 같은 방식으로만 살아갈 필요가 없어요. 오늘은 운명을 단숨에 뒤집는 날이 아니라 방향을 다시 정하는 날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배가 넓은 바다를 건널 때 방향이 조금만 달라져도 먼 곳에서는 전혀 다른 항구에 도착할 수 있어요. 우리 삶도 비슷해요. 오늘 줄인 작은 낭비 하나, 오늘 정리한 오래된 영수증 한 장, 오늘 참아낸 충동적인 소비 한 번, 오늘 시작한 저축의 작은 습관, 오늘 가족과 나눈 차분한 대화, 오늘 자신에게 건넨 따뜻한 말 한마디, 그것들은 오늘 당장 거대한 변화를 보여주지 않을 수 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삶의 방향을 바꾸는 힘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이제 마지막으로 아주 짧은 시간을 함께 해볼게요. 손을 편안하게 내려놓고 호흡을 가다듬어 보세요. 지금 가진 것 중 감사할 수 있는 3가지를 떠올려 보세요. 크지 않아도 돼요. 따뜻한 차 한 잔도 좋아요. 오늘 눈을 뜬 것도 좋아요. 누군가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것도 좋아요. 그리고 6번 천천히 호흡하세요. 숨을 들이마실 때 미래를 억지로 당기려 하지 마세요. 숨을 내쉴 때 과거를 억지로 지우려 하지 마세요. 그저 지금 여기로 돌아오세요. 마지막으로 마음속에 이 말을 남겨보세요. 풍요의 흐름을 감사와 지혜로 맞이하겠습니다. 돈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건강의 흐름, 좋은 인연의 흐름, 평안한 하루의 흐름, 필요한 순간 기회를 알아보는 지혜의 흐름, 그리고 내가 가진 것을 올바른 곳에 사용할 수 있는 분별력의 흐름을 말하는 거예요. 사람은 물질 속에서만 살아가지 않아요. 우리는 생각 속에서 살고, 감정 속에서 살며, 관계 속에서 살아요. 우리가 어떤 생각을 오래 품는지, 어떤 말을 반복하는지, 어떤 사람과 시간을 보내는지, 어떤 공간에서 생활하는지가 우리의 하루를 만들어요. 하루가 모여 인생이 돼요. 그러므로 에너지는 멀리 있는 신비한 개념만이 아니에요.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처음 품는 생각에도 에너지가 있어요. 가족에게 건네는 한마디에도 에너지가 있어요. 돈을 쓸 때의 태도에도 에너지가 있어요. 누군가를 용서하는 결정에도 에너지가 있어요. 자신을 더 이상 미워하지 않겠다고 결심하는 순간에도 에너지가 있어요. 주파수는 과학의 세계에서 정밀한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삶의 비유로 바라본다면 우리가 매일 반복하는 리듬과도 닮아 있어요. 불평을 반복하면 불평이 생활의 리듬이 되고, 두려움을 반복하면 두려움이 선택의 기준이 되어, 반대로 감사와 지혜, 절제와 행동을 반복하면 그것 역시 삶의 리듬이 되어, 운명은 때로 거대한 사건으로 바뀌기도 하지만 수천 번 반복한 작은 선택에 의해 조용히 모습을 바꾸기도 해요. 그러니 오늘 모든 것을 바꾸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만 바꾸세요. 현관을 정리하세요. 지갑을 정리하세요. 아침의 말을 바꾸세요.
미뤄둔 일을 하나 끝내세요. 작은 감사를 전하세요. 불필요한 지출 하나를 멈추세요. 그리고 오늘 적어둔 행동 하나를 실제로 하세요. 그것이면 충분해요. 여러분은 오늘 다른 사람이 될 필요가 없어요. 그저 어제보다 조금 더 평온한 자신이 되면 돼요. 어제보다 조금 더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되면 돼요. 어제보다 돈을 조금 더 지혜롭게 바라보면 돼요. 어제보다 자신의 직관을 조금 더 존중하면 돼요. 그렇게 작은 변화가 계속되면 어느 순간 뒤를 돌아보며 알게 될지도 몰라요. 내 인생의 흐름이 바뀐 것은 어느 날 거대한 기적이 일어났기 때문이 아니라 내가 나 자신을 대하는 방식이 달라졌기 때문이었다는 것을요. 오늘 이 순간을 새로운 리듬의 시작으로 기억하세요. 더 많이 가지기 위해 자신을 잃는 삶이 아니라 가진 것을 지혜롭게 사용하며 필요한 풍요를 받아들이는 삶. 남의 속도를 따라가느라 자신의 평안을 잃는 삶이 아니라 자신의 리듬을 알고 자신에게 맞는 길을 걷는 삶. 돈을 두려움으로만 바라보는 삶이 아니라 돈의 역할을 이해하고 책임있게 사용하며 그보다 더 큰 가치도 놓치지 않는 삶. 그것이 진정한 풍요에 가까운 모습일지도 몰라요. 니콜라 테슬라의 정신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단순히 숫자를 신비롭게 믿는 일이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가능성을 믿되 현실의 실험을 멈추지 않는 것. 다른 사람이 아직 보지 못한 미래를 상상하되 그것을 인류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사용하려는 것. 외로운 시간 속에서도 자신의 내면에서 들려오는 생각을 존중하는 것. 그리고 개인의 욕망을 넘어 더 큰 세상에 무엇을 남길 것인지 고민하는 것. 우리의 삶이 아무리 평범해 보여도 이 정신은 적용될 수 있어요. 나는 오늘 누구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가? 내 경험을 누구와 나눌 수 있는가? 내가 가진 것을 어떻게 더 지혜롭게 사용할 수 있는가? 나의 남은 시간을 두려움이 아니라 의미로 채우려면 무엇을 해야 하는가? 이 질문을 품는 순간 사람의 에너지는 달라져요. 진정한 풍요는 혼자 쌓아 올린 높은 벽 안에 있지 않을지도 몰라요. 필요한 만큼 가지고 감사할 줄 알고 나눌 수 있을 때 나누며 자신의 삶을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평안 속에 있을지도 몰라요. 이제 영상을 마칠 시간이 다가오고 있어요. 여기까지 함께한 여러분께 진심으로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은 오늘 다시 태어나야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지금까지의 삶이 잘못되었다는 뜻도 아니에요. 다만 오늘부터 조금 더 조화로운 리듬으로 살아갈 수 있어요. 불안보다 평온을 선택하고, 충동보다 지혜를 선택하고, 비교보다 자신의 길을 선택하고, 기다림보다 작은 행동을 선택할 수 있어요. 그 순간 새로운 흐름은 이미 시작되고 있는 거예요. 밖에서 무엇인가가 갑자기 들어왔기 때문이 아니라 내가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이 달라지기 시작했기 때문이에요. 오늘의 이 시간을 마음에 남기고 싶다면 댓글에 이렇게 적어주세요. 풍요의 흐름을 감사히 받겠습니다. 이 댓글은 누군가에게 보여주기 위한 주문이 아니에요. 며칠 뒤 다시 자신의 댓글을 보게 되었을 때 오늘의 결심을 기억하기 위한 작은 표식이에요. 그리고 이 영상이 여러분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편안하게 해주었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같은 고민을 품고 있는 다른 사람에게 이 메시지가 닿는 작은 통로가 될 수 있어요. 채널을 구독하고 알림도 함께 켜주세요. 앞으로도 우리는 돈과 집, 건강과 관계, 그리고 마음의 에너지를 어떻게 더 지혜롭게 바라볼 것인지 함께 이야기할 거예요. 하루아침에 부자가 된다는 약속을 따라가지 않을 거예요. 두려움을 이용해 무언가를 팔지도 않을 거예요. 우리는 작은 질서가 어떻게 더 큰 평안을 만드는지, 감사가 어떻게 시선을 바꾸는지, 직관과 지혜가 어떻게 중요한 선택을 돕는지 천천히 함께 살펴볼 거예요.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한 가지 질문을 남기고 싶어요. 지금 여러분의 삶은 어떤 신호를 보내고 있나요? 정리하라는 신호인가요? 잠시 멈추라는 신호인가요? 두려움을 내려놓으라는 신호인가요? 누군가에게 먼저 손을 내밀라는 신호인가요? 아니면 오랫동안 미뤄둔 새로운 시작을 이제는 해도 된다는 신호인가요? 답을 서두르지 마세요. 조용한 순간에 자신의 마음을 들어보세요. 우주의 거대한 질서는 언제나 우리의 뜻대로 움직이지 않아요.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모든 일을 통제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모든 것을 통제할 수 없다는 사실과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말은 전혀 달라요. 우리는 오늘의 말 한마디를 선택할 수 있어요. 오늘의 작은 지출 하나를 선택할 수 있어요. 누구와 시간을 보낼지 선택할 수 있어요. 무엇을 정리하고 무엇을 지킬지 선택할 수 있어요. 두려움 속에서도
한 걸음을 내디딜지 선택할 수 있어요. 바로 그 선택이 우리의 주파수가 되고 삶의 리듬이 되며 마침내 우리가 걷는 길의 방향이 돼요. 그러니 오늘 밤 잠들기 전 자신에게 이렇게 말해보세요. 나는 부족함만 바라보지 않겠습니다. 나는 가진 것을 소중히 여기겠습니다. 나는 조급함보다 지혜를 선택하겠습니다. 나는 나의 직관을 조용히 듣겠습니다. 나는 내 삶에 찾아오는 새로운 흐름을 두려움 없이 맞이하겠습니다. 그리고 내일 아침 다시 아주 작은 행동 하나를 시작하세요. 인생은 한 번의 거대한 결심보다 매일 이어지는 작은 선택에 의해 더 깊이 변할 수 있어요. 우리는 물질 속에만 사는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는 에너지 속에 살고 관계의 진동 속에 살며 생각의 리듬 속에서 살아가요. 우리는 직관을 느끼고 믿음을 선택하며 자신보다 더 큰 질서와 연결되어 있다는 감각을 품고 살아가요. 그 질서를 무엇이라 부르든 상관없어요. 우주라고 불러도 좋고, 자연이라고 불러도 좋고, 삶의 흐름이라고 불러도 좋아요. 중요한 것은 자신이 완전히 고립된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는 거예요. 당신의 작은 친절은 누군가의 하루를 바꿀 수 있어요. 당신의 경험은 누군가에게 길이 될 수 있어요. 당신의 평온한 결정 하나가 가족의 미래를 지킬 수도 있어요. 당신이 자신을 다시 믿기 시작하는 순간, 이전에는 보이지 않던 길이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세요. 서두르지도 마세요. 오늘 할 수 있는 일을 하세요. 감사할 수 있는 것을 바라보세요. 지켜야 할 것을 지키세요. 놓아야 할 것을 천천히 놓아주세요. 그리고 새로운 흐름이 찾아올 수 있도록 마음의 문을 조금 열어두세요. 풍요는 언제나 큰 소리를 내며 찾아오는 것은 아니에요. 때로는 아침의 조용한 결심으로 와요. 때로는 오래된 영수증을 버리는 작은 행동으로 와요. 때로는 충동적인 구매를 멈춘 한 번의 선택으로 와요. 때로는 누군가에게 건넨 따뜻한 말로 와요. 그리고 때로는 지금처럼 우연이라고 생각했던 한 편의 영상 속 질문으로 찾아오기도 해요. 오늘 여러분이 받은 신호가 무엇인지 댓글에 남겨주세요. 그리고 여러분이 삶으로 끌어당기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도 함께 적어주세요. 돈의 안정일 수도 있어요. 가족의 평안일 수도 있어요. 건강의 회복일 수도 있어요. 좋은 인연일 수도 있고 다시 살아갈 용기일 수도 있어요. 그 마음을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다만 바라기만 하지 말고 그 방향으로 오늘 한 걸음을 움직이세요. 그것이 우리가 오늘 함께 나눈 모든 이야기의 핵심이에요. 3은 감사의 시작이에요. 6은 평온으로 돌아오는 호흡이에요. 9는 지혜롭게 살아가겠다는 약속이에요. 그리고 그 모든 것의 마지막에는 반드시 행동이 있어야 해요. 여러분의 오늘이 어제보다 조금 더 평온하기를 바라요. 여러분의 집안에 따뜻한 기운이 머물기를 바라요. 여러분의 지갑이 두려움의 상징이 아니라 노동과 지혜의 상징이 되기를 바라요. 여러분이 자신의 직관을 더 신뢰하고 자신에게 맞지 않는 재촉에서 한 걸음 물러나며 진정으로 필요한 기회를 알아볼 수 있기를 바라요. 그리고 언젠가 다시 오늘을 떠올렸을 때 이렇게 말할 수 있기를 바라요. 그날 모든 것이 갑자기 바뀐 것은 아니었어요. 하지만 그날부터 나는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바로 그것이면 충분해요. 풍요의 흐름을 감사히 받겠습니다. 이 마음을 품고 오늘을 살아가세요. 여러분의 삶은 아직 움직이고 있어요. 여러분의 미래도 아직 쓰이는 중이에요. 그리고 새로운 문을 여는 첫 번째 열쇠는 언제나 멀리 있지 않아요. 지금 이 순간 자신의 마음과 행동을 바라보는 여러분의 손안에 있어요.